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제가 땅사고TV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아직 만 6개월이 안 됐습니다. 만 6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힘들게 1000명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인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뭐 하루 만에도 1000명을 다 달성하는데 저야 아직 지역에서 있는 미미한 사람이다. 하루에도 영상을 여러 건씩 올리고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겨우겨우 해서 지금 10명 달성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과 지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 많이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구독을 해주시고 알람까지 설정하시면 정보가 제공되고요. 부동산 관련 소식, 신문 정보, 또 부동산 물건 광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관심 있으신 분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소식은 2019년 10월 2일 수요일이고요. 한국경제신문인데 10월 1일 부동산 대책 전문가 진단 뭐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보도록 합니다. 지금 전문가 진단은 이번에는 그 6개월 이후에 단기 처방, 중장기에는 효과가 없을 것, 이제 이게 뭐 가장 큰 제목으로 잡혔는데요. 당연하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효과는 이미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영향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6개월 후에 하겠다 그러면 6개월 내에 걸리지 않는 거기 그 아파트들만 좀 뭐 혜택을 받고 그런 거겠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파트 소유자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당 막 2억씩 3억씩 손해 봤어. 그럼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요? 근데 그것이 국토부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했어. 예를 들어 소급입법이야. 여러분 같으면 그냥 정부가 한 거니까 이렇게 놔둘 것 같아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해서 그 담당 국토부 공무원들 형사고발하고 처벌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까요? 아마 패소하더라도 무조건 하겠죠. 왜냐면은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일반 걷어버리는 것은 돈이 몇 푼 되지 않아요. 돈 100만 원만 주면은 열받아서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마 실무가들, 이렇게 오공들은 어쩌다 공무원이고 늘공은 계속 공무원이잖아요. 늘상 공무원인 거니까. 늘상 공무원들은 실무가잖아요. 실무가들은 예를 들어서 6급, 7급 뭐 이런 분들이나 5급, 4급, 3급 이분들은 계속해서 공무원을 해야 돼요. 정권이 바뀌든 누가 되든 간에. 근데 예를 들어서 장차관이나 1급 공무원들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장차관이나 1급 공무원들이 업무를 시켜가지고 3, 4, 5급자들이 내가 저놈들 때문에 깜빵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저놈들 때문에 그 형사 법정에 쓰고 엄청나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기한을 잡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내심 추측해 봅니다. 입주민들이 워낙 반발도 심하게 했었고요. 거기 지금은 이제 여러 아파트들이 큰 혜택을 좀 보는 것 같아요. 큰 혜택을 보더라도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폭탄을 좀 피해가는 개념이고 그러더라도 주변 시세보다는 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로 하면 국토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역할인 건데 여전히 지금도 허그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시키고 있죠. 가격을 허그를 통해서 통제시킨 것도 분양가가 7, 8억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거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좀 피한 셈이죠. 여기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하지만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중장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평가했어요. 전세대출 규제 등에서 가뜩이나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전세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내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상한제가 적용돼 공급 억제가 되어 우려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별 내용 없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상우 익스포넨셜 대표는 상한제 적용 시기에 따른 경과 조치가 마련되면서 단기간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의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소수 고가점자에게만 당첨 기회가 돌아갈 한가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학열 더 리서치 그룹 부동산 연구소장은 상한제 적용 유예를 받게 될 재건축 단지는 어차피 공급이 예정돼 있던 단지들이고 시기만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봤고요. 심규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초구 쪽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피해간 단지에 엄청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내봤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 교수는 분양가 규제는 상한제 이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상한제로 인해 발생되는 로또 분양을 누구에 줄 것인지 전매 제한이라는 유동성을 올가매는 정책에 대해 부작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아파트 방배 3익 수주전 이렇게 GS하고 대림이 이렇게 열심히 수주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포 우성하고 잠원동 이거 별도로 하나 했죠. 그 다음에 구마을 2지구 대치동 구마을 2지구 반값 현금 부자 10억 로또 이렇게 또 제목 잡혀져 있네요. 구마을 2지구도 지금 허그 분양 보증서가 4,750만원 분양되나 봅니다. 대출이 안 돼 승인의 그림이 떠 분양가 규제로 로또 양산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이 5년간 1조가 넘었다고 그러네요. 2013년에 2,115억, 1,360억 건이고요. 2014년에 1,816억 원, 1,252건, 2015년에 1,684억, 1,284명, 2016년에 2,313억이 증여됐고요. 1,705명에게 대여졌습니다. 2017년 3,377억 억 원이 되어졌고요. 해당되는 사람은 2,179명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증여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목이 지옥 갔다 온 둔촌주공, 개포주공, 신반포 3차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에서 서울 재건축 최대 130억의 단지 숨통이 트여졌다 이렇게 잡혀졌네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소식을 접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대체로 반식하는 분위기고요. 중장기적인 C아파트 공급 감소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제 관련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한 발 물러선 사유가 소급 적용에 대한 조합원들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요. 반발하게 됐죠. 제가 설명한 것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2, 3억씩 손에 나면 그 담당 공무원들 찾아가서 깽판 안 놀 사람들 없을 거예요. 다 가서 깽판 놀 거예요. 다 그러겠죠. 특히 이게 법이 어떻게 소급 적용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깽판을 놓겠죠. 아마 실무가들이 어공들에게 늘공들이 직급 3, 4, 5급짜리들이 정차관 1급 공무원들에게 그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그 합리성, 이게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나중에 정권이 또 바뀌거나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해줄 수도 있는 그럼이 있거나 승소를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소송에서 계속해서 끌려다녀야 되는 민간인들의 국민들한테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눈에 보이듯 뻔해요. 제가 만약에 둔촌주공 아파트라든지 개포주공 아파트 있는데 2, 3억씩 손해 본다 하면 본인들이 그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조합원들 수십 명, 수백 명 동원하는 것은 쉬워요. 한 돈백 정도만 이렇게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위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토부가 그 유지해온 태도는 상반됩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 국토부가 이제 한발 물러나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와 분양가 상한 점포, 서울 집값이 오히려 급등했다는 것도 그 국토부가 좀 강행할 수 없는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김학연탈 리서치 그룹 부동산 연구소장은 시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는 수요가 몰리면서 다시 풍수원 효과가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비 타당성 면제, 예타 면제, 첫 삽뜨기 전에 비용 1조 늘어. 여기도 뭐 소식이 하나 뭐 저전에 있네요. 김경수 KTX 산삼 찬산을 증가, 17개 사업 12곳 증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명분을 내서 지역별로 철로와 도로 사업을 허용하는 선심성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타 면제 8개월 만에 사업비가 1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하여튼 전국적으로 하여튼 선거 관련될 수도 있고, 원래 선거가 나오면 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뭐 토건적이라고 싹 욕을 했지만 이게 좀 풀어주는 수밖에 없는 구조죠. 원래 선거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안 풀어주면 또 지방정부는 어떻게 돼요? 시군구청장 매일 민원이 와서 협박 아닌 협박. 그 다음에 시장이라든지 구청장도 맨날 식당에서 무슨 뭐 회의룸에서 무슨 행사장에서 맨날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막아놔서 경제가 돈이 안 돈다. 이래서 뭐 한다. 그래서 당신 정치 후원금도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원래 이게 선거 때 항상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C 관련 선거 대비로 지금 정부가 많이 풀고 있죠. 계속 이제 그 푸는 것은 뭐 효과가 나타날 거는 같아요. 이것은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 경제 관련 건설 산업이 어찌됐든 그 SOC 분야에서는 좀 풀릴 것 같다 이거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주택 산업 쪽에서는 별로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 소식은 마쳐드리겠고요. 물건을 여기 문자로 전화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나 SNS에 열심히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